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오늘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타고 봄이 오는 길목 한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봄이 멀지 않았나 봅니다. 자, 오늘 하이브리드는 살아있다 그 두 번째 시간, 하이브리드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작하는 이 영상 한국 도요타의 제작 지원을 받아서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이브리드의 역사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우리는 1997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997년 도요타가 프리우스를 시판한 해인데요. 프리우스, 자동차 산업 최초의 양산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의미가 있죠. 도요타 프리우스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일반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반응이 뜨거웠죠. 액티슨 사이클 엔진, 전기 모터,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용 배터리로 구성된 파워트레인은 무려 리터당 28kg라는 경이로운 연비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인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도요타 프리우스는 친환경 자동차의 아주 대표적인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위력 정치인들, 헐리우드의 유명 스타들,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얼리 어댑터들이 앞다퉈 프리우스를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친환경 자동차의 대명사 혹은 친환경론자들의 필수템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땠을까요? 한국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한국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언제 등장을 했을까요? 우리는 2006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06년에 렉서스 RX 400H가 판매를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한국 시장에서 판매된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RX 400H가 되겠습니다. 왜 렉서스냐? 도요타와 렉서스가 같은 회사인데 왜 도요타가 아니라 렉서스가 먼저 들어왔느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겠는데,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렉서스 브랜드만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도요타 브랜드는 국내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국내의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렉서스가 판매한 RX 400H가 그 타이틀을 가져가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에 렉서스 RX 400H 신차 발표회를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 호텔에서 열었는데, 제가 신차 발표회와 시승회에 모두 참석해서 한국에서 처음 등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영광도 얻었었습니다. 상당히 쇼킹했었는데요. 충격적이었는데, 조용한 실내, 그리고 마치 유령처럼 움직이는 어떤 주행 반응, 아주 편안한 승차감, 이런 부분들이 충격처럼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후일담입니다만 렉서스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를 검토하던 그 해 상반기에 혼다가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두고 한국 시장에서 그 해 상반기에 판매를 검토를 하다가 아직은 너무 빨라, 시기상조야 라는 판단을 내리고 뒤로 보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렉서스가 차지하게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혼다는 그 이듬해 2007년에 시빅 하이브리드로 국내 시장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국산차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언제 등장을 하느냐? 2009년을 주목해야 됩니다. 2009년에 등장한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국산차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됩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특이하게도 LPG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당시만 해도 가솔린 엔진이 아니라 LPG 엔진 하이브리드다 라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화제에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후일담입니다만 현대차가 왜 LPG 엔진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었는지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가솔린 엔진으로 개발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어떤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성능과 연비를 보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고민을 하던 끝에 우선 LPG 엔진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먼저 시장에 투입을 하고, 가솔린 엔진 하이브리드는 추후에 순차적으로 투입을 하는 것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얘기를 아주 나중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때 당시만 해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고난도 개발이었다, 아주 수준이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개발이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국내에서 RX400H가 하이브리드 시대를 활짝 열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시대를 견인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수입차가 한국 자동차 산업을 자극하고 기술 개발을 촉발시킨 아주 좋은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RX400H는 당시에 V6 3.3L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 조합으로 리터당 12.9km라는 경이로운 연비를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대형 SUV가 소형 세단 수준의 연비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었죠. 또한 당시 RX400H는 SUV로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의 SUV라고 한다면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에 둔 조금 거칠고 강인한 SUV의 인상이 강했지만, 렉서스가 만들어낸 RX400H라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SUV는 상당히 조용하고 정숙하고 편안하고 승차감이 좋은 도심형 프리미엄 럭셔리 SUV로 포지셔닝을 했죠. 그런 면에서 하이브리드 SUV의 본질을 유감없이 보여준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회생제동 시스템도 당시로서는 생소한 기술이었죠. 속도를 줄이면서 제동을 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운동 에너지를 다시 회수해서 전기 에너지로 배터리에 저장한다는 개념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생소하지만 또 기발한 신박한 아이디어였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RX400H가 견인한 한국 자동차 산업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대, 그 이후로 국산차 메이커들이 속속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선보이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은 크게 확장되어 갑니다. 자, 그럼 국내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은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량 추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스튜디오입니다.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판매 실적을 살펴볼 텐데요.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첫 선을 보인 프리우스가 등장한 1997년 이후에 지금까지 토요타는 25년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이브리드의 진심인 메이커였던 것이죠. 기억하시겠지만 한동안 디젤 엔진이 대유행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디젤 엔진을 내세우면서 한때는 휘발유 자동차보다 디젤차가 더 많이 팔리기도 했었습니다. 디젤 엔진 모델 없이는 자동차 팔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죠. 클린 디젤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친환경 자동차로 포장되기도 했고, 저공해 자동차로 정부에서는 혜택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디젤 엔진의 열기는 거품처럼 사라졌죠. 지금의 친환경 자동차의 열기는 아마 그 이후에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2015년까지 디젤 바람이 거셌지만 토요타와 렉서스는 디젤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집중해 왔습니다. 판매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하이브리드 모델 이외에는 모두 휘발유 자동차였죠. 디젤은 없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 자동차는 하이브리드라는 신념을 토요타와 렉서스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직하게 지켜오고 있었던 것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전 세계에서 하이브리드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메이커 바로 토요타와 렉서스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글로벌 누적 판매 기준 150만 대를 돌파했으니까요. 적어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준으로 본다면 세계 최고의 메이커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성적은 어떨까요? 토요타와 렉서스의 국내 판매량을 살펴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는 렉서스가 먼저 판매를 시작했죠. 2006년 렉서스 진출 첫 해에 하이브리드 판매량 56대, 렉서스 전체 판매량은 6,581대였습니다. 하이브리드 비중이 1%에도 못 미쳤지요. 판매 첫 해임을 감안해도 비중은 너무 낮았습니다. 그 이듬해에도 7,520대 중에 206대만이 하이브리드였습니다. 2.7% 정도 되죠. 2011년부터 탄력을 받습니다. 4,976대 중에 1,886대 37.9%가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그 이후에 2013년에 60%를 넘기더니 2017년에는 급기야 90%를 넘기게 됩니다. 2020년 렉서스 전체 판매량 8,911대,
이 중에 하이브리드는 8,758대 98.3%였습니다. 2021년에도 9,752대 중에 9,591대로 역시 98.3%를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차지했습니다. 이쯤 되면 판매량의 거의 전부가 하이브리드다라고 해도 되겠죠. 도요타는 어떨까요?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도요타는 렉서스보다 3년 늦게 한국 판매에 나섰는데요. 그때가 2009년. 한국 판매 첫 해에 도요타의 전체 판매는 2,019대, 이 중에 522대, 25.9%가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이 60%를 넘긴 건 2016년이었는데요. 9,265대 중에 5,721대, 61.7%였습니다. 2020년에는 86%에 달했고요. 지난해에는 전체 판매의 92.9%를 하이브리드 모델이 차지했습니다. 렉서스의 98%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도요타도 90%가 넘게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팔리고 있음을 보면 도요타와 렉서스는 하이브리드 전문 브랜드라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듯 싶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종의 판매 비중이 이 정도로 높은 브랜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1년 기준 도요타와 렉서스가 판매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모두 15,575대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실적입니다만 판매 비중이 90%를 훌쩍 넘고 100%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요타와 렉서스뿐 아니라 이제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속속 내놓고 있고요. 판매량도 따라서 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 국내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실적은 17만 3,270넉대였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자동차 경주, 즉 모터스포츠에서도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탁월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단순히 연비만 좋은 차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매년 8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르망 24시는 WEC 경기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경기인데요. 24시간, 그러니까 하루 꼬박 달리는 피말리는 경쟁을 통해서 우승팀이 결정됩니다. 드라이버는 교체되지만 경주차는 24시간 쉬지 않고 밤에도 논스톱으로 달려야 합니다. 바로 그 경기에서 도요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경주차가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2021년에는 가주 레이싱팀의 신형 하이퍼카 GR010 하이브리드 경주차 2대가 1, 2위로 나란히 골인해서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바야흐로 도요타 하이브리드의 전성시대임을 증명해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싱에서 갈고 닦은 기술들은 다시 양산차로 차근차근 이전하게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좋은 친환경 기술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데요. 르망 24시 경기를 석권하는 것을 보면 성능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도요타가 5연승 사냥에 나설 올해 르망 24시 경기도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요타와 렉서스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 실적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실적이지만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 비중이 90%를 넘기고 100%에 육박하고 있다는 건 주목할 만한 무척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 자동차라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에는 하이브리드는 살아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이처럼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진심인 도요타 자동차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방송은 한국 도요타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됐음을 밝혀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